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각종 인사들 중에서 가장 내부적으로 대놓고 반발하는 게 전 검찰이라고 봐요. 맞아요. 일부 인사들이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 이완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이 재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그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게 제청해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어. 예, 공석이죠.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그걸 대신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딴지를 걸어요. 그 이완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딴지 걸었다는 바로 예, 그 인물. 맞아요. 예. 이 부분이 법무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인사제청을 했느냐라고 딴지를 걸었는데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반응을 했어요. 장관이 없지만 차관이 퇴임 전에 제청을 했고 장관이 제청권자가 없을 경우에 차관한테 제청을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는 차관한테 제청을 받았다라고 한마디에 끝내버렸죠. 더 이상 딴지를 못 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니까 그냥 차관이 아니고 권한 대행이고 법적으로 다 법무부 장관이 거리 시에 차관이 권한 대행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고. 그래서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지가 달아서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별로 할 말 없는 자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건다는 게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렇죠.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 같은 자리를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대통령들 같으면. 반발해? 그럼 인사권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왜 우리가 가끔씩 하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야 니들 이야기 좀 솔직히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막 노무현 대통령의 막 형님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으셔가지고 막 하자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표현. 네. 그런 것처럼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니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대통령이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기 til 해프닝이 그거 아니었어요? 학번 물어보는 거? 대학교도 안 가신 분한테? 83학번이냐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김경진 의원하고 우병우하고의 그때 그 국회에서 청문회 때 보면은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병우가 다 모른대. 사실 우병우밖에 알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다 모른대. 그러니까 그 김경진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같은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다. 그렇지. 물론 일부 10%건 5%건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집단이 개혁을 당하려고 하니 자기들 간에 꼴 같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래도 박근혜의 탄핵 그 시점에서 박근혜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고 일종의 공이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좌천시키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걔네들은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했다는 게 바로 드러났고 결론적으로는 우병우하고의 짬짬이를 통해서 우병우만 불구속된 상태. 사실은 우병우는 불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검찰이 기소했다. 특검이 털어준 것도 내용이 넣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이영렬은 정말 하고 싶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수사의 결과 다 구속시켰지만 우병우만큼은 구속 못 시키는 상태로 갔던 거거든요. 검찰국장하고 돈 봉투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목 잡기의 첫 번째 일환인 거예요. 반발하는 거. 검찰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반발을 준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 권력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권력화되어 있고 수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발이 있을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발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어차피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어쨌든 로스쿨 제도가 지금 말은 많지만 어쨌든 로스쿨로 반이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고 사법고시가 제가 알기로는 곧 지금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에리트 중심으로 갔던 검찰들이 이제는 일반화되거나 또는 수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검찰이 이 정도가 내부의 망에 좀 올릴 정도 정도의 반발 이외에는 크게 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온갖 적폐하겠다고 집회하고 있는데 지들은 돈봉투 잔치하고 검찰들은 스폰서에서 또 연애하고 돈 받고 이런 검찰이 무슨 국민 앞에서 기소권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냐 있어요? 없죠. 예, 짱돌 맞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 나 대한민국 검찰에 했다가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짱돌 맞아요. 어디 가서도 네. 검찰이란 말 못해요 지금. 요걸 바꿔야 되는 게 참 딜레마인 건 맞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바른 말 잘하던 애들이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 상태로 그냥 권력에 복종해버린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발음만 해가지고 옷 벗은 사람이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그쵸. 서울중앙지검장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는 진보 보수가 아니야 보면은. 그렇죠. 심지어 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도 사법처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일화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엄청 많더만요. 그 윤석열 그 검사 지금 검사장인 거지 이제. 그 일화를 보면은 어느 쪽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워낙 강직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게 원래 검찰의 모습이었지. 그렇죠. 예. 공정성. 예. 예,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렇죠.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의 존재 가치는요, 인권 보호였어요. 사정기관이 아니고, 원래 검찰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검찰은 우리 편이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 편이었잖아요. 언제? 어렸을 때 검찰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아, 배울 때. 네, 예를 들면,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편인 거야, 검찰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피해자 편인 거잖아요. 가해자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 없듯이, 어쨌든, 검찰은 항상 정의로움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검찰이 그 정의로움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그렇지. 악마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권력의 개. 예. 걔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악을 창출해내. 난 그 윤석열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보통은 윤석열 지검장이 기습하게 하니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정권이 알아서 그냥 그 댓글 국정원 수사 소신껏 했다고 찍어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직으로만 보내잖아요. 뭐 대부분 다 옷을 벗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그런 거 있었어.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뭐 특정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다 옷 벗고 나와가지고 검찰 그냥 쓰레기 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막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직으로 돌아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자기 조직을 지키잖아요. 나는 이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쉽지 않을 건데. 예,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찍혀서 한직으로 내려갈 때 우리 쪽에 있는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 벗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맞아. 끝까지 버텨다. 기억나네.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면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다오라 그런 이제 의미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요. 윤석열 지검장 일화를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인데요.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에 대해서 학교에서 모의 재판을 열고 자기가 검사 역을 맡아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멋지네.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배 당하니까 도망을 갔고요. 강직한 사람이죠. 김대중 정부 당시에서도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가지고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박희원 치안감이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었다고 하고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2006년에 당시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구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표를 내미는 거예요. 구속영장 안 내주면 사표 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이 구속하기로 결정해서 구속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연수원 동기 모임에서도 예전에 식사를 하고 한 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가 몰아주자. n분의 1. 한 명이 카드로 결제하고 각자 먹은 돈 그 사람한테 주자 그랬더니 윤석열 그 지검장이 그때 그랬대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카드깡이다.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했대요. 이 양반 심하네. 아주 쪼삐타기가 거의 문재인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강직하신 분이네. 우리나라 검찰을 반석에 올려놓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 신비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있죠. 예, 이 박범계 의원이 전직 판사였는데 연수원 동기래요. 그렇죠. 예, 연수원 동기였고 이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국회의원과 현직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있으면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라고 이런 글도 쓰고요. 윤석열 지검장을 만났었는데 예전에 아무 말도 없이 10분 동안 술 한 잔만 하신 뒤에 모임을 떠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 박범계 의원이 자기가 이걸 쓴 거예요. 아, 윤석열이 나에게 국회의원과 검사가 한 자리에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는 건드리기가 힘들죠. 예, 윤석열 찬양 방송을 할까요? 이야기 엄청 많던데. 근데 어쨌든 검찰은 윤석열의 뛰어난 청렴성이나 정의로움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깨어있는 힘이 모두 다 달라붙어야만 가능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조국 교수님한테 쪽지를 보낸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급을 다 없애주십시오. 공무원의 모든 계급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손가락 큰 게 저한테 왔어요. 네. 그리고 엿먹을 아니야, 그치? 손가락 이렇게 크게 이제 엄지척이 왔어요? 한 건데. 가운데가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다. 이게 뽑히고 왔는지 가운데 걸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추가로 한 게 뭐냐면 윤석열은 절대 검찰을 개혁할 수 없어요. 인사는 개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숙곤하게 와 있기 때문에 권력을 향유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로 검찰 노조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있습니다. 선진국은 검찰 노조 만들어 내부 정화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데 기소권은 각 사정기관에 나눠줘야 돼요. 분배를.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주고요. 감사원한테도 주고요. 국세청에도 줘야 돼요. 일부 줘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돼. 검찰도 탈세하면 기소해버리게.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권은 경찰, 감사원 그다음에 사정기관을 다 줘야 돼. 국세청까지. 그러면 이게 서로 맞물려 예를 들면 제가 국세청 말단 공무원이에요. 최근 말단 공무원인데 거기에서 가만히 보면 윤석열이 검사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검사 이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탈세면 바로 기소해버려. 고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호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좀 요구를 다시 제가 했어요. 했더니 또 이게 따봉이 안 왔어요. 아직까지. 사실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어요. 무섭습니다. 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후무했죠. 그러니까 단지 단 하나 대통령으로부터만 견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사정기관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의를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신비님 말씀대로 윤석열 중앙지검장 혼자서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으로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이제 이렇게 번지려고 해요. 굳이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모양새처럼 됐다. 정권이 검찰은 독립적인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몰고 가려고 해요. 예,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인사권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렇다고 대통령이 바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 자체가 기존에 워낙에 독립적이었고 권력에 종속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죠. 거기에다 그냥 알아서 인사만 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지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사실상 계기가 된 것도 알고 보면 검찰들이 장난친 거랑 상관이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는 가장 첫 번째 개혁 대상인 게 검찰인데. 예, 맞아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인사도 안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그걸 바꿔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수처 같은 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조금 견제하는 장치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나름 실패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검사들과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걔네들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하나도 안 무서운 놈들 그 정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찰이 정치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래서 난 윤석열을 임명했다고 봐요. 윤석열이 꼭 상징적으로 윤석열이 검찰 전체를 개혁할 사람은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도 수사를 강력하게 할 정도의 인물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딴지를 못 거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측이 다 딴지를 못 거는 거죠. 가장 상징적인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죄 있는 사람은 니들이 알아서 수사해. 우리는 간섭 안 할게 하고 그런 식의 통제랄까요. 개입은 해주는 거죠.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다 모른대. 그러니까 그 김경진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같은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다. 그렇지. 물론 일부 10%건 5%건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집단이 개혁을 당하려고 하니 자기들 간에 꼴 같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래도 박근혜의 탄핵 그 시점에서 박근혜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고 일종의 공이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좌천시키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걔네들은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했다는 게 바로 드러났고 결론적으로는 우병우하고의 짬짬이. 때문에 누가 인사제청을 했느냐라고 딴지를 걸었는데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반응을 했어요. 장관이 없지만 차관이
퇴임 전에 제청을 했고 장관이 제청권자가 없을 경우에 차관한테 제청을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는 차관한테 제청을 받았다라고 한마디에 끝내버렸죠. 더 이상 딴지를 못 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니까 그냥 차관이 아니고 권한 대행이고 법적으로 다 법무부 장관이 거리 시에 차관이 권한 대행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고. 그래서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지가 달아서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별로 할 말 없는 자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건다는 게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렇죠.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 같은 자리를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대통령들 같으면. 반발해? 그럼 인사권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왜 우리가 가끔씩 하는 그 표현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야 니들 이야기 좀 솔직히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막 노무현 대통령의 막 형님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각종 인사들 중에서 가장 내부적으로 대놓고 반발하는 게 전 검찰이라고 봐요. 맞아요. 일부 인사들이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 이완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이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그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게 제청해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어. 예, 공석이죠.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그걸 대신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딴지를 걸어요. 그 이완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딴지 걸었다는 바로 그 인물. 맞아요. 예. 이 부분이 법무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짓을 계속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으셔가지고 막 하자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표현. 네. 그런 것처럼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니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대통령이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기 til 해프닝이 그거 아니었어요? 학번 물어보는 거? 대학교도 안 가신 분한테? 83학번이냐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그 김경진 의원하고 우병우하고의 그때 그 국회에서 청문회 때 보면은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병우가 다 모른대. 사실 우병우밖에 알 사람